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법안, 이름도 뭐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상원을 통과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가총액도 2,517억 달러, 사상 최고치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서클의 USDC 있잖아요. 이게 약 600억 달러 규모로 시장 2위 자리를 아주 그냥 확고하게 다졌다는 점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오, 2위군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특히 그 USDC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당신의 금융생활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지니어스 법안,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요. 발행량의 100%, 그러니까 딱 10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아니면 미국채 같은 아주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만 이걸 완전하게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100% 현금성 자산으로요? 네, 거의 그렇죠. 그리고 또 매달 보유 자산 구성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은행이나 정부 승인을 받은 기관, 이런 식으로 면허를 받은 곳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좀 제한을 뒀습니다. 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그야말로 딱 틀을 잡는 느낌인데요. 이런 명확성이 생기니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반응이 좀 즉각적이었을 것 같은 게? 바로 왔죠. 법안 통과 소식 딱 나오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연초 대비해서 22%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517억 달러를 기록한 거고요. 22%나요? 와, 네. 이게 결국 규제의 명확성이 시장에 얼마나 큰 신뢰를 주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시장 전체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안에서 특히 USDC의 성장에 눈에 띈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 판도랄까? 여전히 그 테더, USDT가 1,550억 달러 규모로 시장 점유율을 한 61.6% 정도? 이걸로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습니다. 압도적이긴 하죠. 네, 거의 뭐 과반 이상이네요. 근데 USDC가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600억 달러, 점유율로는 23.8%로 이제 확실한 2위가 됐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두 스테이블 코인이 전세 시장의 한 88.5%, 거의 90% 가까이를 장악하는 그런 양강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USDC랑 USDT 이 둘이 거의 다네요. 그럼 USDC가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USDT의 아성에 도전하는 건데 그 비결이 뭘까요? 자료를 보니까 규제 준수 노력이 핵심인 것 같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서클은 좀 선제적으로 규제 준수에 굉장히 힘을 써왔어요. 예를 들면 유럽의 그 주요 암호화폐 규제 있잖아요. 미카. 거기서 라이센스를 먼저 확보했고 또 미국 내 규제 논의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투명성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아, 약간 모범생 스타일로 미리 준비를 했군요. 그렇죠. 이런 점들이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22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원한다거나 CCTP V2라고 해서 전송 속도를 개선하는 기술 업그레이드 같은 거, 이런 기술 혁신도 계속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았군요. 네, 그리고 바이낸스, 머니그램,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들이랑 전력적 파트너십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성장 동력입니다. 아, 그러네요. 발행사인 서클 자체가 또 성공적으로 IPO도 하고 주가도 434%나 급등했다고 하고요. 재무 성과도 보니까 1분기 연환산 순이익이 2억 5,900만 달러, 굉장히 탄탄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대부분, 거의 99%가 보유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라는 점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만큼 담보자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고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네, 바로 그 안정성 덕분인지 기관들의 참여가 진짜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그 파이어블록스 보고서를 보면 기관의 86%가 이미 스테이블 코인 통합을 위한 시스템이나 파트너십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86%나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특히 이제 결제 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기관이 거의 절반, 49%에 달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규제 관련 우려도 확 줄었어요. 그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인다는 응답이 예전엔 85%였는데 이제는 2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제니어스 법안 같은 그런 규제 명확화가 확실히 효과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사용 사례도 보니까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 수단을 넘어서서 국경 간 결제, 디파이, 게임, 심지어 급여 지급까지 정말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네요. 그럼 미래 전망은 좀 어떤가요? 그 시티그룹 전망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2030년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보다 6배에서 많게는 16배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16배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6천억 달러에서 최대 3조 7천억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당신의 금융거래 방식에도 점차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일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와, 3조 달러면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오늘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는 확실히 좀 긍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 같네요.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면서 기관 투자도 이끌고 시장 성장도 견인하고요. 그리고 특히 USDC는 이런 변화 속에서 규제 준수랑 기술 혁신을 잘 활용해서 입지를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단순히 디지털 자산 이걸 넘어서서 어쩌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당신께 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생각해 볼 거리인데요. 네, 어떤 걸까요? 이렇게 서클 같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부상할 때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죠. 이것과는 과연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서로 막 경쟁하면서 발전할까요? 아니면 각자 영역을 가지고 공존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금융 변화를 이해하는 데 꽤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